안녕하세요. 풍경화 인물화 그리기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강은 퀴즈로 알아보는 미술상식, 간단하게 미술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림의 종류나 아니면 미술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제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긴장하시고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업 진행자는 누구일까요? 1번 이정재, 2번 아이유, 3번 그림핑, 4번 미술강사 서정균. 아쉽게도 저는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풍경화와 인물화 그리기 수업 진행하고 있는 서정균 미술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다음 중 초보자가 가장 배우기 쉬운 미술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유화물감, 2번 연필, 3번 펜, 4번 수채화 물감, 5번 아크릴 물감, 6번 포스터 물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유화 물감. 자, 아무래도 그림의 꽃은 유화라고 하죠. 작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미술 재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연필. 아무래도 우리 학창시절 때 다 연필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럼 누구나 미술 재료로도 사용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3번 펜. 역시 요즘에 그 어반 스케치 유행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유행하지 않을까요? 자, 4번 수채화 물감. 마찬가지로 연필하고 함께 수채화 물감은 우리 학창시절 때 무조건 사용했던 미술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아크릴 물감. 처음 들어보는데요. 요거 패스합시다. 자, 6번 포스터 물감.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나 이런 손주들 포스터 물감 한 번씩은 사용해 보시는 걸 보셨죠? 그러면 포스터 물감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6가지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미술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은 정답을 알아보기 전에요. 자, 기본적인 그림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종류는 크게 페인팅. 자,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페인팅하고 해요. 또는 한국말로 헤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연필이나 펜, 색연필, 못한 등의 약간 건식재를 이용해서 선 중심을 그리는 드로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뭐가 좀 쉬운가 생각해보면, 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니어 분들을 조금 수업을 진행해 봤잖아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게 조금 더 수월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페인팅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자,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초 익히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뭐 형태나 뭐 구조나 이런 거 익히기에는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점이 뭐냐? 체력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려야지 그림이 완성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 사용할 때 조금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하시긴 하세요. 그래도 기초를 익히기에는 이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술을 하시면서 실력을 좀 더 높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드로잉을 조금 많이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인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적 단위로 색감을 칠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드로잉에 비해서는 조금 체력이 덜 요구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빨리 완성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린 거는 페인팅을 먼저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정답은 요 셋 중에 있겠죠. 예,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 중에서 가장 쉬운 재료는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건조가 빨라서 사용하기가 좀 쉬우시고요. 예, 잘못 그려도 수정이 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채화 물감보다 조금 더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좀 좋냐면 페인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물감 밀도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는 좀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업을 풍경화 인물화 수업은 아크릴 물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에 사용하는 메인 재료는 아크릴 물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초보자가 가장 배우기 쉬운 미술 소재 장르는 무엇일까요? 1번 정물화, 2번 어반 스케치, 3번 동물화, 4번 풍경화, 5번 인물화. 예, 정답은 자연을 그리는 우리 풍경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풍경화는 기초가 없어도 가능하시고요. 예, 자연물 위주이기 때문에 고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형태 변형이 가능해요. 그리고 디테일한 세부 묘사를 생략하셔도 질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정물화 같은 경우에 멈춰진 사물을 그리는 거죠.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케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형태력이나 구조적인 관찰 능력이 조금 더 키우시고 그리시는 게 조금 더 괜찮고요. 어반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투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게 좀 좋고 거기에 펜을 다루는 기술 정도를 조금 익혀주시면서 그리시는데 요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펜을 다루시는데 약간 길들이시는데 약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풍경화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물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디테일한 표현들이 좀 표현하시기가 당장의 초보자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배우기 쉬운 소재 장르는 풍경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번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요 5가지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인물화를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인물을 보는 형태력, 그리고 구조적인 관찰력, 그리고 투시력, 그리고 세밀한 표현 능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물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나머지 4가지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만이 생기시겠죠? 인물화가 어려운데 어떻게 배우냐? 이런 불만이 생기실 건데, 괜찮습니다. 팝아트 스타일로 그리시면 초보자도 인물화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이는 그림은 어느 장르에 속할까요? 1번 구상화, 2번 AI 그림, 3번 추상화, 4번 비구상, 5번 조소. 정답은 1번 구상화입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구상화, 비구상화, 추상화 이렇게 3가지로 나누거든요. 요 3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구상화라고 해요. 그냥 잘 그린 그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구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비구상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왜곡 변형해서 그리는 것을 비구상화라고 해요.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비구상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추상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즉흥적 감성이나 감정으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그리는 그림을 추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상화, 비구상화, 추상화 이렇게 3가지를 시니어 분들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좋아하셨던 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인 구상화를 제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요 구상화를 그리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본 시니어분들 80%가 대부분 사실적인 그리기를 좋아하세요. 구상화를 그리시는 것을 좀 원하신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초보자가 배우시기 쉬운 구상화 그림 스타일은 어떤 건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르네상스 스타일. 조금 형태, 비례, 그리고 디테일을 중시하는 스타일. 자, 두 번째, 인상주의 스타일입니다. 르네상스 스타일에 비해서 형태보다는 빛과 색, 질감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세 번째, 극사실주의 스타일입니다. 사진 같은 생생한 디테일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초보자가 배우시기 쉬운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하기 힘드시다고요? 다른 작품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스타일입니다. 대표작으로, 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보여드리고요. 붓터치 하나 없이 뭔가 깔끔하게 그린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그리고, 형태, 굉장히 중시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인상주의 스타일, 대표 작가로 모네의 수련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초록색이더라도 다양한 색감들이 많이 보이죠? 약간 푸른 느낌도 들고, 거기 안에서, 보라색 느낌도 좀 들고요. 조금 색감 안에서 색감 변화를 조금 더 관찰한 느낌이 좀 더 들고요. 보이시면 여기 떠있는 꽃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다는 느낌은 조금 들긴 하죠. 그래도 형태보다는 조금 색감이나 빛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스타일에 비해서는 붓터치가 확실하게 많이 보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극사실주의 스타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진 같은 생생한 디테일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진보다 더 생생한 디테일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요렇게 되게 쬐끄만한 붓으로, 모공까지 파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그만큼 디테일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품을 좀 더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선택하시기 좀 편하시겠죠? 어떤 그림 스타일이 조금 초보자한테 좀 쉬울까요? 자, 물론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긴 합니다. 그림은 그 사람의 성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걸 좀 고르시면 되긴 한데, 그래도 미술 강사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니어 분들한테 좀 맞는 그림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인상주의 스타일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에게 인상주의 스타일이 좀 쉬운 이유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좀 디테일이 덜합니다. 아직 초보자 입장에서 막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눈과 손의 부담이 좀 적어요. 그리고 시간이 덜 걸린다는 점에서 조금 성취감을 좀 빨리 느끼실 수가 있고요. 붓터치와 색이 자유롭고 좀 형태적인 얼매임이 좀 적어요. 가장 시니어 초보자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형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태적인 자유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인상주의 스타일을 조금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술 재료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미술 재료를 사시나요? 주간식입니다. 자, 미술용품을 사는 곳, 그곳을 우리는 하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영등포에 사신다고 하시면, 하방 또는 종합문구점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등포 하방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네요. 그리고, 미술재료, 이것저것 많이 사고 싶은데, 좀 큰 하방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홍대 입구 쪽으로 가신 게 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홍대 입구 쪽에서 요 두 하방을 좀 찾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고 싶다. 예.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조금 더 미술용품이 좀 싸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는 요 사이트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예,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미술재료 사는 곳을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술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우리 풍경화 인물화 그리기 할 때 필요한 미술 재료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한 거, 자, 앞치마 필요해요. 앞치마. 이렇게 앞치마 필요한데, 앞치마 왜 필요하냐? 아크릴물 감은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예. 아무리 빨아도 안 지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옷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앞치마가 좀 필요합니다. 앞치마 쓰시던 거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다이소 가시면 한 2~3,0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새로 사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옷 소매에도 이렇게 묻거든요. 보시면 저도 여기 묻었는데 팔토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있어도 돼도 없어도 돼요. 예. 있으시면 조금 끼워주시고 사용하시면 옷 소매 같은 거 오염되는 것 좀 방지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물감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실드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국산 제품이에요. 예. 물감 어떤 거 사용하면 좋으시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다이소 거는 조금 사용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안료하고 이 바인더하고 이렇게 혼합돼서 사용이 되는데, 이 바인더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다이소 건 좀 묽어요.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이 되기는 하긴 하는데, 조금 묽게 완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완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산 제품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중에서 좀 추천드리는 건 좀 실드 제품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왜냐면 값이 가장 싸요. 예, 싸기 때문에 일단 실드 제품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36색이고요. 24색 이상만 있어서도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24색 정도 사시는 게 조금 추천을 좀 드립니다. 가격은 한 2만원대 언더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감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디자인도 좀 이쁘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붓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헤라 이거 빼고요. 이렇게 좀 사시는 게 조금 추천을 좀 드리는데, 자, 일단은 요 페인트 붓 조금 넓은 면적의 질감을 좀 표현하기에 조금 좋고요. 배경할 때도 좀 좋아요. 요거는 약간 다이소나 아니면 쿠팡 가시면 320원에 팔아요. 요거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게 좀 좋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 배송료가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 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요거 하나 정도 있으시면 조금 용이합니다. 그리고 배경할 때 나는 터치가 없이 조금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 하옹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하옹 926 요거 쓰시는 게 좀 나아요. 조금 부드럽게 터치가 없이 배경을 좀 바르고 싶었을 때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넓은 면적으로 조금 그라데이션 넣을 때 조금 사용이 용이하고요. 아니면 풀이나 요런 좀 질감이 있는 물체들 그릴 때
기법으로 좀 사용하기 편한 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펜붓이고요. 요렇게 생긴 붓을 펜붓이라고요. 예, 하옹 205 요렇게 사시면 조금 풀이나 풍경 표현하실 때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붓들, 예, 기본 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생긴 둥근 납작붓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연모보다는 조금 인조모가 조금 아크릴 하실 때는 좀 사용하시기 좀 편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크릴을 처음 입문하신다 하실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붓은 요 하옹 848 요걸 조금 많이 추천을 드려요. 예. 요 붓이 조금 사용하실 때 다양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사신다고 하시면 요 하옹 848 요거 추천을 드리고요. 7개 세트로 판매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개 세트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중에서 낱개로 몇 개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고 요것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면 좀 좋은 제품들 굳이 안 사셔도 상관없긴 한데 요것도 조금 두꺼운 질감의 터치를 좀 넣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화붓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질감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848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는 좀 부드럽게 터치를 좀 넣으실 때 조금 용이하고요. 요거는 조금 두껍고 거친 질감을 좀 표현하실 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내가 조금 그림을 좀 거칠고 두껍게 좀 그리시고 싶다고 하시면 요 하옹 804 요거 사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낱개로 조금 구입하셨다가 요거 같은 경우는 10호인데요. 한 10호 정도 하나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세트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구매하시면 좀 좋은 거 그리고 하옹 815입니다. 예, 815고요. 요것도 요 848과 마찬가지로 조금 만약에 그림에 입문하실 때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껍고 부드러운 터치 넣으실 때 조금 용이하고요. 구름 같은 거 하실 때 가장 좀 편합니다. 예, 요렇게 4호나 요거 4호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4호나 10호 정도 요 정도 2개나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게 조금 사용하실 때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뾰족하게 작게 생긴 붓을 세필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붓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하옹 345 요거 3호 정도 사시면 조금 그림 그리실 때 좀 편하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이시는 거는 펜인데요. 펜도 아크릴이라 그릴 때 좀 사용이 돼요. 우리 흰색 같은 거 색칠하실 때 요런 아크릴 펜을 이용하는데요. 요 유니포스카라고 해가지고 아크릴 펜이 있어요. 아크릴 마카라고 하죠.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점 같은 거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별 같은 거 그리실 때 이런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팝아트 할 때 라인 같은 거 그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런 검정색 마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면 한쪽은 작게 나오고요. 한쪽은 넓은 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요 마카 하나 정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에서 나온 거 요 터치 마카 요거 검정색 하나 정도 사시면 조금 그림 그리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 팔레트 필요하죠. 팔레트 필요하신데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크릴 팔레트가 이렇게 팔아요. 예, 이렇게 팝니다. 한 2,000원에서 3,000원 요 사이대 금액으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아크릴 물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짜서 사용하게 되시면 공기가 맞닿으면 이렇게 굳어요. 예, 그래서 씻기가 수채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요런 헤라 같은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긁으시면서, 아이고 씨, 야야 잠시만요. 예, 요렇게 긁으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요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예. 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좀 무리가 오긴 했는데, 예. 요렇게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요렇게 사용하신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클립보드 하나를 다이소에서 하나 사세요. 요렇게 소위 빤떼기라고 부르죠. 우리 빤떼기. 예, 요렇게 있는 빤떼기를 하나 사시고요. OHP 필름을 약간 사시는 게 좀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에다 물감을 짜서 요렇게 끼워서 사용하시게 되시는데, 요게 잠시만요. 요게 쿠팡에서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 금액으로 좀 팝니다. 이렇게 100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놓고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벗기셔서 버리시면 돼요. 예.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클립보드에 그냥 비닐 랩을 씌워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알루미늄 호일 쓰셔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많이 사용을 좀 하십니다. 아니면 팔레트 중에 이런 종이 팔레트가 또 팔아요. 예.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종이 형태의 된 팔레트에 물감 짜셔서 사용하시고 일회용으로 버리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할 재료, 자, 물통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물 담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이소 가시면 1,000원에 팔아요. 예. 1,000원에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 1,000원도 아깝다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커피 같은 거 자주 마시시잖아요. 커피 마시시고 남은 PT병에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컵에 그냥 물 담아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예.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꼭 미술용 물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휴지나 아니면 이런 수건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 붓을 닦을 때 조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친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키친타올 뜯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게 붓을 닦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캔버스. 예. 제가 아크릴라는 조금 요런 캔버스에 그리시는 게 조금 좋긴 한데요. 예. 캔버스가 뭐냐면 요렇게 뭔가 액자처럼 생긴 그런 틀에 이렇게 보시면 요 탁가로 쳐져 있죠. 면천이 쳐져 있는 겁니다. 이 면천에다 그림을 그려요. 예,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1,000원에 팔긴 하는데 조금 다이소께 그렇게 제품의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조금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미술 취미 즐기고 싶다고 하시면 다이소 거 쓰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예. 그리고 크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3호 쓰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요거 3호 F라고 적혀져 있죠.
요거 보시면 A4 용지보다 조금 작아요. 예. 길이는 좀 짧은데 너비는 A4 용지보다 조금 넓습니다. 예. 요 3호 사이즈 쓰시는 게 좀 좋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좀 요 A4 용지 사이즈 크기만큼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1호 사이즈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작게 엽서 사이즈로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것도 아담하고 이쁘겠죠. 예. 예, 보시면 뭐 캔버스에 그리신다고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 이용해서 그린 건데 예, 이런 형식으로 좀 풍경화를 그리시고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풍경화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퀴즈 풀 때 보여드린 팝아트 인물화도 그리는 것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업은 1강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